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변수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대안이라는 것을 세워놓죠. 뉴욕 증시가 현재 기업들의 실망감에 때문에 현재 하락세 계속적으로 걷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수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증시에서 대안 투자 방안을 꼭 모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지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75%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204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욱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가 넘는 상승 중이고요. 6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1,000억 원 넘는 매도세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양 지수에서는요,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지만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부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49%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6,9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0.14%대 상승하고 있고요. 2,673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화는 대다수 통화 대비 상승했으나 안전 통화 대비로는 내리막을 거리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96.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08% 소폭 밀리고 있고요. 1,23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 제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67.9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0.19%대 내렸는데요. 2,598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는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1% 넘게 하락했는데요. 24,71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대비 소폭 상회한 기록인데요. 각종 대내외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앞으로의 국제유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도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발표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예상치와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네, 현재 지금 미국은 3분기죠.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국내 총생산 GDP의 높은 성장률로 이 3.5%가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평균 3%가 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참고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국가의 이 경제 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중간 선거가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3.4%였는데 지금 0.1% 상승으로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퍼센트인데요. 지금 2분기는 4.2%였는데요. 사실 이 3.5%라는 이 상당히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 조직인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이 경제 전문가죠. 마이클 스트레인시는 26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서 미국 경제가 잠재력을 뛰어넘어서 지난 여전히 현재 미국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 성장률은 2.2%였습니다.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3분기 경제 정부 지출이 성장세를 좀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지금 여기에서 재고 투자 또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소비 지출이 4%가 늘었고요.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10월 들어서 갑자기 좀 심한 하락세가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하락세에서 좀 반전한 가운데 이날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것을 지금 중간선거 11월 6일 전에 좀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현재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통계에서 사실 적자를 기록한 항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 통계에서는요. 여전히 대외 무역이 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실무진들의 협상 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경제는 실물 경제 지표가 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개선세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중국에서 또한 꾸준하게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세가 높다. 즉, 이 경기도나 우려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연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과 달리 1.6%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호황 국면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전역에서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평균 가격 인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달에가 지금 2%였는데 1.6%로 하락한 것은 그만큼 물가를 굳이 크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말을 뜻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상승률은 연율로 가장 약 2%를 가장 이상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현재 지금 2%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연준이 별 걱정 없이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으로서는 좀 빨라진다거나 횟수가 는다든지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목표치랑 거의 다다라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1분기 중으로 4봉 연속으로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 그리고 이란의 공급 감소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유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지금 국제 유가는 지금 이란 공급 감소 우려가 좀 높은 가운데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이 선호 심리가 조금 강화된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브텍사스 원유 전일 대비가 지금 배럴당 0.26% 상승한 67.59달러에 이 전장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또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간 선거가 11월 6일이고요. 이란 이 제재가 11월 4일인데 좀 엇비슷하게 좀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지금 이란 석유의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이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란발 이 이슈가 가장 큰 상승을 지지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현재 이라크도 가세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 복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11월부터 이라크도 지금 이란으로부터의 이 하루의 평균 3만 배럴의 원유 수송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중국 또한 지금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여태까지 좀 미국이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라고 했지만 거부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 또한 이제 미국의 이제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사인 중국 시노펙과 중국의 이 석유공사 CNPC는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 달러와 약세도 상승 원인으로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가요, 현재 0.28% 하락하면서 전일에 지금 96.41로 이 전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에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 상승폭을 좀 제한했던 그러한 원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죠.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베이커 휴즈 시추기수가 특히나 이 시추기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주 대비 2기가 상승을 하면서 875기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인도에 대한 이란발 이슈도 좀 상승폭을 제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는 여전히 이란 원유 수입을 지금 미국 제재가 곧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동월 대비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제한한 원인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25일이죠. 지금 2011년 이후 최악의 하락폭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하루 만에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유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친중국의 이 통화 불확실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예산안 문제 등의 이러한 여러 리스크,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특히나 이 공포와 우려, 특히가 이게 유가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와 이란 관련 뉴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등락을 보일 전망이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후에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요일마다 주요 지표와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그리고 또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발표를 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나요? 네, 저번 주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이 3분기 지금 기록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상 더욱더 중요한 이런 기업들의 대거 발표가 좀 준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을 포함해서요,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주요국들의 PMI 제조, 그리고 수출입 등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이 대거 발표가 되는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 지금 무역 분쟁 지속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기업 이익은 다소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GDP 성장률과 기업 실적 발표 등을 연동한 이 변동 장세는 전주와 비슷하게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개인소득과 지출, 그리고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30일 화요일입니다.
있습니다. 이날은 지금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를 비롯해서요. 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좀 대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엘러간, 그리고 코카콜라, 페이스북, GE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1일 수요일에는요. 지금 10월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와 GM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은 좀 국내에서 이제 시초 1위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삼성전지,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중공업들의 실적 또한 발표가 된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엔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10월 마켓 제조업 PMI 그리고 9월 건설 지출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이죠. 애플을 비롯해서 스타벅스와 듀퐁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일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날 실적은 엑손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시게이트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수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슈 두 번째 거에 이어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크루드 오일이라고 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와 같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66달러 지지 테스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이렇게 좀 지지를 계속 66달러 근방에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 상승세도 이 저항 라인이죠. 67.80을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지금 이날인데요. 67.80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88까지도 상승은 좀 했었지만 좀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란 원유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와 최근 이 뉴욕 증시 급락에 대해서 반발 작용이 좀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요.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금 볼 수는 있지만요. 다시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우려가 좀 부상하면서 지금 11월 4일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이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란 제재를 앞두고 시장이 지금 서서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래에서 네 번째 라인이죠. 현재 지금 이날 전날의 이 고점이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현재 여기 67.80의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7.80에 안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 1차 목표는요. 69.35, 이 바로 위 상단 라인인 69.235, 현재 여기 69.35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보실게요.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서 지수가 좀 연일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단 저점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기술주들의 이 실적 발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주에 지금 애플 등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흐름이 바뀐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6,827 이 마지막 하단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지 라인에서 좀 매수 플레이를 하고요. 추세적 대응이 아니고요. 6,995포인트, 이 윗상단의 이 라인에 6,995포인트까지만 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지지 라인으로는요, 6,750포인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이 하단 라인에 있는 이 두 개의 주요 지지 라인에서 짧은 매수 대응을 하시라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6,995포인트, 이 두 번째 라인에서요, 이 두 번째 라인 6,995포인트에서는 매도 대응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스닥은 실적 발표 전까지 약간의 관망세가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항생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설 경우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이슈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공룡 기업이죠. 텐센트가 약 4년간의 수리상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약 수리상표 전쟁은 무엇이고 텐센트에 어떻게 승기를 거머쥐게 된 것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국장 전일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항생지수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모두 약보합 그리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오히려 지금 요즘에 본토 증시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홍콩 증시가, 홍콩 항생지수가 연저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수 차트 보시면은 이 라인을 깨면 안 됐었는데 홍콩 항생지수도 25,170 라인을 깨면 안 되는데 결국 25,000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5,000 라인 결국 깨면서 24,717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중국 증시도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이제 7위안까지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중국은 이제 고시환율, 중국에서는 고시환율로 고시를 하는데 홍콩 여객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안화 여객 시장이 따로 있는데 이 여객 시장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거의 7위안 가까이 왔고요. 사실 이 글로벌 슈퍼스타를 할 때 제가 3월, 4월에 제가 무역전쟁 막 이제 얘기 나올 때 얘기 드렸잖아요. 위안화가 6.80까지 갈 수 있다. 6.80은 가볍게 뚫고요. 뛰어넘고 거의 7위안대까지 가고 있는데 이번 주 하두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위안 가느냐 마느냐. 7위안이 약간은 그 숫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해종합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여기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아마 좀 항생지수가 조금 더 요즘 최근에 안 좋은 이유를 좀 아실 것 같고요. 부동산 채굴 같은 이제 전통적인 약간 경기 방어, 그 다음에 내수 위주는 그나마 조금 상해종합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가져온 종목들이 내수 위주만 보셔라라고 계속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피해 계셔야 된다. 중국 증시 혹시 투자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부분 좀 꼭 이제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장은 위안화 관련한 이슈를 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당 위안화가 점점 상승해서 이제는 7위안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안화는 어느 정도까지 절하폭이 진행이 됐나요? 네, 이제 아까 얘기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위안화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26일 날 위안화 기준치를 달러당 이제 6.9510, 6.80까지 보시라고 그랬는데, 더 봐야 될 뻔했어요. 예, 좀 그래도 여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6.23, 20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으로 6.9510 위안으로 고시를 했는데, 네. 6.9409 위안 대비해서 0.0101이 이제 또 절하가 됐습니다. 절하 고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절하고시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미국 달러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좀 절하고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에서 그나마 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절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홍콩 여객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절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떨어졌다. 네. 근데 7위안 거의 위협을 했는데 홍콩 여객 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장중한 때 6.9668, 6.966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여기 시장이 약간의 시장 환율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시장 진짜 환율이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중국에서 원래 고시하는 환율이
있고 이제 홍콩 외계 시장에서 거래하는 환율이 있는데 이 거래 환율도 중국 고시한 거를 좀 참고를 해요.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사실상 지금 7위안 넘어갔다라 사실 봐야 됩니다. 시장 가치 평가상 보자면요. 근데 이제 지난해 1월 초에 이제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 지난해 1월 초면은 2017년, 2018년이 아니고요. 2017년 1월 달에 비하면은 지금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글로벌 슈퍼스탁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6.80까지 보시라 그랬는데, 현재는 7위안 돌파가 이번 주 내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일 미국 증시에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닌데 일단 이번 주가 일단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6.9위안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시장 가치는 실제적으로 7위안 정도 네, 그렇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달러당 7위안이 돌파되면 사실 중국의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안 좋을까요? 일단 뭐 안 좋은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일단 뭐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쭉 중국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단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수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이 소요가 되고요. 중국은 현재 이제 수출에서 내수로 많이 옮겨 타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6%, 6.5% 지키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내수 정책으로 이제 내수 쪽으로 지금 틀어놓은 상태인데 내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 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수입 물가가 항상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해외 자본 유출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위안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달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파는 겁니다, 중국 증시를. 중국 증시에 있는 걸 자꾸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무역전쟁에서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안화 가치 안 좋은데 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미국하고 무역전쟁 하면서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은 경기가 마냥 7, 8% 고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도를 지금 현재 이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어하려면은 또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풀어주는 게 지준율 가지고는 계속 지금 시장이 안 먹히고 있어서 지준율 인하가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 카드도 지금 만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위안화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위안 부분이 돌파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QQ 메신저 하면 사실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로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QQ 메신저를 개발한 텐센트가 소리상표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QQ 메신저가 뭐 이 소리상표가 엄청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텐센트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베이징시의 이제 고급 인민법원 이게 힘드네요 발음이 우리나라 법원 이름이 틀려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위원 총국 상표심사위원회 깁니다. 이하 상표심사위원회라고 할게요. 일단 여기서 청구한 소리상표가 이제 계속 이제 텐센트의 소리상표가 계속 등록이 거절됐다가 네. 이번에 이제 계속 불복해서 행정심판 했는데 이번엔 텐센트 승리로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소리상표라는 게 뭐 당연한 게 이제 무슨 소리가 띠띠딕 나면 이제 그걸 이제 뭐 저작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리상표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리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에서도 2014년에 이제 상표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소리를 이제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처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좀 우리나라 진출했을 때 좀 하지. 예, 지금 2014년에 했어요. 참 중국의 이제 그 특허권이나 이런 지적재산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들 감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2014년에 QQ 알리는 왜 띠디디디디 이게 있거든요. 띠디디디. 제가 QQ 메시지 한번 써봤어요, 예전에. 써봤는데, 써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 상해에 있는 이제 그 FX 마진 그 FDM 그 이제 직원들하고 네. 할 때 이제 이분들이 중국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퀵지원이 써준 거거든요. 써면서 한번 그때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뭐가 오면은 띠디디디디 그래요. 근데 이제 띠디디디 하는 이걸로 이제 소리 상표로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표국에서 무슨 이거 이런 거를 상표로 등록하냐 라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 디디디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반적이고 독창적이지도 않고 식별력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서비스 추적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단히 독창적입니다. 네. 제가 딱 봐도 멀리서 띠디디 하면 저거 큐큐 이렇게 그냥 생각이 바로 듭니다. 바로 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 거 아니냐면 중국 정부가 텐센트를 상당히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거절을 했고 텐센트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좀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이 부분이 이제 실현화됐다. 좀 거절했다가 이제 계속 이번에 이제 겨우 관찰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텐센트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리 상품은 어떻게 획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6년 4월에 이제 불복 심판을 냈는데 이제 행정소송을 계속 했는데 계속 거절했습니다. 계속 거절됐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가 이 상표 등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이 텐센트 홀딩스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현재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쪽은 현재 태자당이라는 그쪽 이제 공산당 계파인데 이 텐센트가 이제 상하이방 쪽에서 많이 커왔고 그쪽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좀 보복을 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 중국 베이징 재산권 이제 법원 상표심사위원회에서 계속 거절당했다가 네. 행정소송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승소 판결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또 이 상표심사위원회에서 이걸 불복하고 또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텐센트가 이겼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했는데 이제 그 항소한 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승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텐센트의 주요 기반이 QQ 메신저가 한 6억 명 정도 사용을 해요. 근데 5년 전에도 6억 명이었고요. 지금도 6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발전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5년 전 정도 보면 이제 세계에서 딱 3개 정도의 메신저가 제일 이제 핫했는데, 그게 이제 QQ 메신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쓰고 있는 메신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라인.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성장을 대부분 못했어요. 이 3개 다. 근데 다 못했는데, 그래도 텐센트 홀딩스는 정말 성장 빠르게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주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타겟이 좀 된 상황이고, M&A가 텐센트가 원래 활발합니다. M&A, 텐센트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무조건 지분 투자예요.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대부분이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해외에서도 가지고 있는 주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텐센트가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았을 경우에 이 텐센트 홀딩스가 타격을 상당히 심하게 받는다. 왜냐하면 M&A로 계속 코어온 회사하고 계속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가 써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텐센트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텐센트에 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좀 문어발식 막 들어오는 걸 좀 가지치기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텐센트 견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는 워낙에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민간 기업들 요즘에 국유기업만 살려주고 민간 기업 다 죽이냐라고 계속 중국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QQ 알림 특허권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의 변화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라고 같은 이런 뉴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에 대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현재 중국 증시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해 종합지수는 0.2% 소폭 좀 밀리고 있습니다. 2,593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지수 역시 지금 현재 상승했습니다. 0.3%
0.96%대 상승하면서 24,955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슈에서 소리상표 소송에 대한 승리를 거머쥔 텐센트에 대해서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이슈 때문이라도 주가에 좀 호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영향을 이제 이게 뭐 호재는 아니고요. 네. 호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시각의 변화만 제가 얘기 드린 거고 주가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텐센트를 또 다시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텐센트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텐센트가 사실 손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렸을 때 손절을 당했는데, 1차 손절 살짝 하고 바로 올라왔을 때 매수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 텐센트 홀딩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 00700. 여기 정말 쉽습니다. 00700. 예,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 차트를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게임 규제를 받았거든요. 게임 규제 받으면서 좀 실적이 좀 떨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각종 악재 때문에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요 플랫폼이죠. QQ 메신저가 이제 성장이 계속 정체돼 있고, 4분기 홍콩 증시에 상장한 자회사들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텐센트 홀딩스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퉁청이룽. 예, 중국 발음 좋지 않습니다. 예. 퉁청이룽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곧 상장을 해요, 4분기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상장하는 걸로. 근데 이 결과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퉁청이룽을 직접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텐센트의 뭐 주가 반등 포인트를 그때 한번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에 계속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이 퉁청이룽이요. 얼마나 유명한 회사냐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 내에서 순위가 10위 안에 들었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발빠르게 고성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통적인 여행사는 잘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들 다시 돌아온다, 뭐 어쩐다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실적 보면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중국도 현재 그런 추세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스마트폰 활용하고 하시는 분들 20, 30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온라인 여행사 시장이 의외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온라인 여행사 퉁청이룬 같은 경우가 조금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히트를 쳐주면 그럼 텐센트 홀딩스도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텐센트 홀딩스 접근은 금지입니다. 다만 퉁청이룬 상장에 좀 관심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요 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247.890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900 되겠네요. 240.900 홍콩 달러까지는 좀 일단 밀릴 걸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상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222.450 위안. 이 맨 밑에 라인입니다. 205.450 위안까지는 일단 밀린다. 이쪽이 상당히 좀 두터운 지지라인이 하나 있어요. 지지라인이 하나 있는데 물론 여기 깨면 또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깰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222.450 홍콩 달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지지력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퉁청이룬 이슈가 같이 좀 포함이 되면 그때 한번 텐센트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원래는 퉁청이룬도 좀 더 일찍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상장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콩 증시에서도 퉁청이룬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연일 상장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 샤오미부터 해가지고 지금 홍콩 증시 계속 상장했는데 다 지금 히트 하나도 못 치고 지금 다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홍콩 증시도 조금 약간 홍콩 거래소도 좀 상당히 좀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이 텐센트 홀딩스였는데요. 이 자회사의 힘을 빌려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는 이후에 코너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시장은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장은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요,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국내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재 수급 상황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보합 이어가고 있습니다. 0.25%대 상승하고 있고요. 20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수급을 바꿨습니다. 팔자세로 전환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별로 현재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요, 0.2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4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이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65,6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87%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6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세는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1,300억 원 넘는 매도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별로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10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CJENM 역시 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캠텍과 HLB가 현재 파란불 켜주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지난주에 이어서 안 좋은데요. 네. 지금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한국 증시가 일단 뭐 이유를 찾으려면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단 뭐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도 더 매력이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증시가 워낙 안 좋은데 중국 증시보다 아까 제가 뭐 중국 증시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이 없냐? 매력이 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MSCI 그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그 글로벌 대형 펀드들이 중국 증시 자금을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서 빼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빼서 투자하는 거 산업 경합도가 높은 데를 떼서 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말고는 특별히 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에 계속 빼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 투자하는 것도 그나마 이제 덜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증시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저는 계속 이제 아까도 제가 톡스타 저희 에이지사단 톡방에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라올 때 비중 줄이셔라. 저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올라올 때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환희를 차시면 안 돼요. 환희에 차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오른 포인트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뭐냐? 미 지수 선물이 반등했어요. 반등해서 그러게. 지금 차트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차트인데 오늘이죠. 이거 제가 주말에도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월요일날 만약에 지금 금요일날 증시 만약에 무너지면 월요일날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 포인트 어떻게 보면 되냐. 미 지수 선물 반등하는 거 보고 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 지수 선물이 솔직히 반등을 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1% 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미 지수 선물 밀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지수 선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 개장한 것까지 이제 같이 보겠죠, 두 개를. 같이 보는데 지금 현재 미 지수 선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요, 팔아요, 뭐, 지수 떨어질까 아니면 오를까요? 이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 지수 선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미 지수 선물 있는지도 잘 몰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해외 선물을 이해해서 거래하시라는 겁니다.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 선물을 통해서 어떤 내가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올라왔던 포인트 뭐냐면 오늘 증권사 사장단하고 거래소랑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증시 안정 대책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회의하기 전에 미리 발표했습니다. 5천억 원 증시 안정 대책으로 5천억 원 투자 자금 집행하겠다. 근데 뭐 장난합니까? 5천억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조 5천억 원 들어가야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겨우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 정도 가지고 아침에 환희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얘기들 5천억까지 택도 없다 아침에 얘기들이 5천억 지금 5천억 들어가면 연기금이 올해 판 거 5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 5천억 가까이 줄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밖에 지금 안 사겠다는 건데 이 정도 자금 집행 가지고는 하루에 외국인이 지난주만 1조 5천억 팔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급동향 한번 볼게요. 수급동향 보시면 지금 지난주 22일부터 26일까지 외국 1조 424억 팔았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일 황당했던 게 외국이 1,700억 팔고 코스닥에서 516억 팔았는데 코스닥 폭락하고 맞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팔아도 호가 공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밀려요. 크게 밀리기 때문에 그 정도 증시 안정화 대책 가지고는 아마 크게 더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가다 다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안 되는 종목들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낙폭이 큰 종목이 반등은 빨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을 줘야 반등을 보죠. 네. 반등을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낙폭이 크니까 반등이 셀 거고 계속 버티시면은 반등 주는 날이 10일에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강하게 버티는 종목 위주로 지금 보유하시고 나머지 다 빠지셔야 된다. 빠지시고 내가 진짜 불안하고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문제예요. 네.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해외 투자 계속 얘기하는데 해외 투자 도저히 못 하시겠으면 국내 지금 ETF들 많아요. ETF들 인버스 위주로 인버스 위주로 가시면은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인버스 상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인버스 상품도 위주로 우리가 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무조건 주식만은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별 주식 종목을 못 하시고 내가 해외 투자를 잘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인버스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나 여러 가지 인버스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상품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코스닥 인버스 이런 걸로 일단 하락을 좀 방어하고 고정을 시켜놓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지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해 주신 건데요. 사실 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우리 중국, 차이나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위안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절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호재가 조금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 지지 라인을 지금 현재 2,000 정도 지수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네.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수 2000 하면은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네, 이게 어떤 자리냐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냐면 이게 진짜 지금 보시면 2012년부터 지금 장장 몇 개월인가요? 2016년 말 2017년 초까지 이때까지 박스권이었어요. 이 자리가 박스권 자리였어요. 이 자리 박스권 자리였는데 이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엄청난 매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매물이 있던 자리인데 이게 왜 이 매물이 많았냐면 그 전에 2007년에 급등을 했을 때 2000포인트에서 결국 멈췄거든요. 이때 쌓여있던 물렸던 물량들이 이때 계속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팔자 해가지고 계속 하면서 이 박스권을 그렸어요. 심지어 1700에 사서 2000에 파는 걸 5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근데 그만큼 2000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2000 자리가 결국 지금 어떤 자리하고 갔냐면 125선하고 거의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지라인을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이쪽 지지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25선을 깬다.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125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지금 버텨줄 라인 1750, 1700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라인까지 더 빠지기에는 쉽지는 않으니 제가 볼 때 20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되 중요한 건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오냐. 애플이 이번 주 실적 나오는데 이 정도 반응 가지고는 별로 크게 밀리진 않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게 높게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 계속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화가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하자면은 어느 정도 좀 2천 라인 보시되 추가로 밀렸을 때 1750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상 염두해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악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저희가 좀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우리 멘토님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롱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의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자분들 안전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저희는 기원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